이제 대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물 좀 주세요. 예. 윤석열 대망론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아니 탄핵을 한 주범이 그 사람인데 제가 탄핵을 할 주범으로 주범 중에 보시는구나. 주범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이. 근데 이제 그 수사팀장이었지만 탄핵으로 몰고 간 거는 아니죠. 아니 하여간 어쨌든 부역자잖아요. 그리고 총장까지 됐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로로 총장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자면 탄핵이 주적이 우리 편이다 윤석열이. 그 이제 문재인하고 갈라서기 전까지는 이제 그분은 약간 좀 그 억울한 면에 있을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고 그런 네. 표현을 하나요. 뭐야 나는 검사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어? 그리고 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물욕이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한다.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하여간 어쨌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법률가잖아요. 법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그 수사가 과잉됐고 좀 편파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뭐. 예, 그리고 이것이 그 법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정치적인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검찰 내에서의 앰비션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정치가로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검찰 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야망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의 제물로 삼았단 말이죠. 그때 이 양반이 정말 이제 구국의 영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였으면 그때 노 할 수 있었어야 윤석열이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거죠. 참 뼈아픈 지적일 거예요. 본인한테도. 네. 근데 이제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이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 특검 안에 뭐 제가 멤버가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박영수 특검. 근데 박영수 특검을 조종하는 어떤 그 거대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박영수 특검에 그 뭐 4개 뭐 팀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팀이 이 수사팀장이 윤석열인데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을 다 짰는데 윤석열한테는 그 팀이 아니라 그 금융 이쪽 분야의 어떤 수사였대요. 그러니까 대가성 이런 게 이제 대통령이 이게 있냐 없냐 이제 그런 수사에 맡겼는데 여기에 윤석열이가 이제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뭐 이용을 당했다 말하자면 박영수한테 예를 들어서 너무 점수를 많이 아니 줘. 좋게 좀 봐서 아니 이렇게 한번 너무 해석을 많이 점수를 줘.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말 이상하게 막 광풍으로 막 몰고 가면서 야 이거 좀 수사해 봐 그러니까 그거대로 했는데 막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예 이렇게 했는데 일개 팀장이니까 박영수라는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탄핵이 되고 그걸로 감옥 가는 것까지는 자기 생각도 못하고 주어진 일에 약간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웅 심리에 좀 열심히 과도하게 열심히 해다가 본데 결과는 자기가 예상치 못한 탄핵으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네. 그것까지는 자기 생각도 안 하고 수사를 했는데 위에서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과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야 문바들 하는 행동들이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하고 과감하게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그렇죠. 좋게 보면은 그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죄라면 윤석열의 원죄라면 그때 수사를 어떻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수사로 탄핵이 됐고 감옥으로 갔으니까 그 수사에 대한 그 말하자면 잘못된 거는 원죄는 사과는 좀 유감의 메시지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 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을사오적 그러면 누가 있죠? 이완용이 있잖아요. 나머지 네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네? 박영수가 말하자면 을사오적의 대표라면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 이름은 모르나
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역사책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거는 을사오적으로 영원히 남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 더 역사적인 해안이나 통찰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끝날 사람 같으면 뭐 그거야. 뭐 어떻든 간에 뭐 얼마든지 자기가 뭐 그런 지금 하신 말씀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대통령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런 이 아주 단순 명령하고 단순 무식하고 아니면 자기 검찰이라는 그 틀석 안에서만 살고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사실은 더 큰 걱정이에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나 고해성사 나 뭐 그랬다. 그 지금도 그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 예. 잘했다고 그리고 안 하겠지. 부당한 건 다 알고 있겠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고해성사하고 자기가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은요 퍼펙트하게 살 수가 없죠. 뭐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 홍문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과거를 따져 보면 과거에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도 있고 과가 다 있죠. 과가. 그렇지. 자기에 대해서 죄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저 중요한 훌륭한 정치는 뭐냐?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더 솔직하고 더 분명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다시는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멀리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세리머니라는 그런 게 정리는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좌고우면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정인 위원장은 뭐 김동연이 뭐 대타도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옛날서부터 얘기했는데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빨리 총장을 관둬라. 총장을 관두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타이밍을 몇 번 놓쳤는데 그리고 이제 총장 그만둔 지금은 빨리 자기 스탠스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탠스를 밝히지 않고 그 스탠스도 탄핵에 대한 스탠스도 고해성사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그거는 완전 기초고요. 기초. 그 탄핵에 대한 그거 하여간 어쨌든 뭐 나 탄핵 잘했어. 결국 뭐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라도 자기가 문매를 맞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라도 자기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 스탠스가 지금 정해져 있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데 지금 뭐 나이 60 먹어서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대한민국 통치 철학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병역에 관해서 뭐 경제에 관해서 그런 공부는 천천히 해도 좋아요. 아니 대통령이 나온다는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지금 무슨 가서 뭐 저기 무슨 저 청년 무슨 일자리 뭐 하는 사람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무슨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서 무슨 얘기하고 큰 틀에 국정 철학은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단계에서 또 섣불리 내뱉으면 그건 크게 나왔어요. 뭐 사법 정의 세우고 뭐 쭉 가만 하고 보니까 있잖아요. 뭐 우리 윤석열 총장 편이 좀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윤석열이 말하자면 지금 대망론이 현실화돼서 야권에서는 지금 봅니까 윤석열만한 지지도가 없어요. 대항자가 야권에서는. 그럴 경우에 우리 또 친박의 한 세력인 홍문정 전 의원 비롯해서 그 친박이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입장입니까? 제가 밑자락을 깔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과거 오케이. 저는 하다못해 김무성, 유승민한테도 얘기했어요. 탄핵에 관해서는 너 철천지 원수다 이 나쁜. 얼마 전에 화해하자 그래서 누가 자기 생일 자리에 김무성이하고 저하고 화해하자 그래서 우리 옛날 좋은 얘기하면서 한참 이제 거의 화해가 90%까지 됐어요. 근데 또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 탄핵은 잘 됐다고? 그쵸. 탄핵 대통령이 뭐 머리채 끌려가지고 청와대에 나오는 걸 그걸 봐야 되겠냐. 자기들이 그걸 막았다. 뭐 어쩌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날 그래서 파토됐어요. 주먹질을 거의 주먹질을 그런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유승민이나 김무성에게도 지금도 이 아저씨들이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왜 국민들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대구에 내려가지도 못해? 예? 내려가면 왜 문도 못 열어? 그거를 자기가 왜 자기는 잘했는데 국민이 무지몽매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나라를 위한 긴 줄 알았는데 죽을 죄를 졌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할 사람이 아니면 정치판에는 안 되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을 지금 다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꼬락서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서 또 장악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세훈,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바른당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뭐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 세력과 본인들은 뭐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난 탄핵까지는 안 갔다 그러지만 다 탄핵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른당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접수하러 이쪽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약간 스탠스가 소프트해져요. 왜냐하면 저를 봐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하여간 뭐 저도 한 표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하여간 어쨌든 태극기 세력이 있고 말하자면 대통령 세력이 있잖아요. 소프트해져요. 근데 제가 바른당 그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바른당에서 온 사람들을. 그래도 도왔어요. 왜? 문재인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럼 문재인 끌어내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만한 사람 없다. 아니,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지지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무성, 유승민조차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갈 수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친박 쪽에서는 절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집어넣는 사람을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제 대전제가 자기들이 사죄한다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짓말이 됐건 뭐가 됐건, 예? 뭐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정말 고해성사 한번 하지 않으면. 근데 잘 보세요. 윤석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차도살인으로 좋아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뵈야 되는데 예. 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예. 윤석열로 뵐 수 있겠다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뵐 사람이 없어 지금. 뵐 사람이 왜 없어요? 누가 있어요? 뵐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말이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 이득 찾고 지들 패거리 이득만 찾지 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국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저쪽에 있는 무슨 이 씨들 있잖아요.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씨들, 난 그 사람들 얘기 이 씨들 뭐 이해찬 뭐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후보들 이낙연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하고 아주 한 뭐 무슨 뭔 총리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강적이 아니라니까. 그 한 방이면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대호가 정렬이 안 돼서 그렇지 대호만 정렬되면 윤석열 간단하게 생각하시네. 저쪽은 부정선거를 저지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요. 저기는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진 목숨 걸고 반칙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도전자가 그 예를 들어서 파나마에 가서 챔피언 하려면 그 사람보다 2배 정도의 기량이 있어야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2배 정도 기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안 보인다. 그거 인정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그리고 윤석열의 스탠스를 우리가 잘 분석해서 아직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은 백지 상태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저는 하여간 야권 통합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못 끌어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후보를 밀어넣느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뭐 하여간 양보도 하고 좀 접을 건 접고 하여튼 야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야권 통합이라는
그거는 다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 생각들이 달라. 이렇게 통합, 저렇게 통합, 저렇게 안 돼 통합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요. 바이든의 경우 말이죠. 바이든이 젊었을 때부터 대통령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에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게리 하튼이 무슨 클링턴이니 뭐 이런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대통령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금 미국에 대선할 때 트럼프가 워낙 강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저 민주당에서 어떤 놈이 나가도 진다고 생각했어요. 바이든이 오하이오 예선에서 4등했습니다. 오하이오 예선에서 4등한 사람, 첫 번째 그 주민투표에서 4등한 사람이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으니까 대통령 된 적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기적같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이죠. 이제 우리 이봉규 선생님도 제가 존경하잖아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좀 근데 야권 통합이 서로 자기들 입맛이 입맛을 주장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입맛을 버리고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과 대의명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 입맛대로 야권 통합이야. 그건 지금 또 이 저쪽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야권 통합. 여기서는 여기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라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그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명 되던 대통령 후보가 6명으로 줄고 6명으로 된 후보가 3명으로 줄고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거니까 지금 그 레이스에 참가하겠다고 지금 트레이닝하고 뭐 볼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 좀 어렵게 봐주세요. 그리고 박근혜 마지막으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언젠가는 사면 되실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무조건이고 정권 안 바뀌어도 이자들이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사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라도 정치를 하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지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감을 나눈 적은 없어요. 근데 당분간은 왜냐하면 더 이 부유물이 뜨지 않고 말이죠. 이게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 더 직설적 말하자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그 결론 이런 것들이 대통령 없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참으시는 것이 대통령이 요즘 뭐 다 바이든은 78살에 대통령 했는데 아직도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감옥에서 5년이나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 염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사면 되면 뭐 전부 이제 이봉규 선생님이나 뭐 이런 이런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대통령 감옥에서 구출해내는데 뭐 했다 그러고 뭐 대통령 1등 공신이라고 그러고 또 엄청나게 또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조언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일선에서는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는 당분간은 하여가 어쨌든 그러시는 것이 뭐 정치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치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계속 하여가 어떤 형태로 그 냉각기는 어느 정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저는 냉각기 좀 짧게 가지고 진짜 복수의 진짜 칼날, 그냥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진짜 처절하게 작전을 세우셔서 목숨 걸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 김문수 나와서 그냥 아주 김문수 지사가 김무성을 향해서 1000년의 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통령 무슨 대통령 마음속에요 뭐 그러시겠죠. 뭐. 기다려 보시죠. 예. 네, 홍문정 전문가. 시간이 넘었는데도 이거 뭐 얘기가 한도 끝도 없네요.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어떻게 예. 되는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